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를 알아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원주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문 대통령과 같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BTS 얘기부터 해볼게요. 유엔 총회는 전 세계 청년 대표이자 대통령 미래 문화 특사 자격으로 갔다고 하던데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2018년과 202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BTS는 유엔 총회의 특별 행사인 SDG 모멘트에서 7명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언하는 방식으로 연설을 했는데요. 지금의 10대와 20대들이 길을 잃은 로스트 제네레이션으로 불리는 데 대해 안타까워하면서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로스트 제네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네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변화에 겁먹기보단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세대라는 의미에서요. 네, BTS는 또 멤버 7명 모두가 백신을 맞았다면서 백신은 기다리는 팬들을 만나기 위한 티켓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니까 연설이 끝나자 전 세계 BTS 팬들이 SNS에 백신 접종을 했다는 해시태그를 달아서 게시글 수십만 건을 올렸고요. 유니세프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준 BTS에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연설이 끝나고는 김정숙 여사하고 박물관도 갔던데요? 예, 맞습니다. 미술관인데요. 김정숙 여사와 BTS는 세계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이자 미국 최대 규모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한국실에 전시된 한국 관련 소장품 550여 점을 함께 관람했고요. 정혜조 작가의 570예품인 오색 광률이라는 작품을 함께 이곳에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선 후보들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정치 보복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홍준표 의원은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성남 대장동 개발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홍 의원은 칼잡이 대통령이 되려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라면서도 이 사건만큼은 대통령이 되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파헤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민생 관련 사건에 한해서만 그리고 1년 정도 한시적으로만 청소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정권 내에 있었던 모든 민생 관련 부정부패는 한 1년만 하면 될 겁니다. 한 1년만 깨끗이 청소를 좀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게 옳지 않은가. 홍 의원은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각을 세워왔었는데 이번엔 이재명 지사하고 문 대통령한테까지 지금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지층을 의식해서였겠죠. 네, 아무래도 야권에서 정권 교체를 원하는 이 민심이 상당수가 이른바 반문의 상징인 윤 전 총장에게 가 있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민심을 좀 가져오려는 것 아닌가 싶고요. 네. 윤석열 캠프는 오늘 이런 홍 의원의 메시지를 의식한 듯 바로 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에 대한 논평을 냈습니다. 문 씨가 지난해 강원도 양구군청이 지원하는 미술관 사업에서 7천여만 원을 지원받았다면서 문준용 씨가 미디어 아트계의 세계적인 예술인이 맞다면 도대체 왜 국민의 혈세로만 지원받는 것인가? 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문준용 씨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만한지 아닌지는 전시에 직접 오셔서 평가해달라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권 주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지사가 호감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지난 16일부터 3일간 실시한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인데요. 여야 대선 주자 상위권 후보 4명만을 상대로 호감도를 조사했는데 이 지사가 48.6%로 호감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홍준표 의원이 각각 44.7%, 44%로 뒤를 이었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7.5%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비호감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59.5%로 1위였고요. 호감도 순위의 역순으로 이 지사가 49.2%로 가장 낮았습니다. 예. 솔직한 화법 때문일까요?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원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